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현재 발효 중인 폭염특보 현황입니다.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상도는 유독 폭염경보가 많이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루 종일 얼마나 뜨거운 하루를 보내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오늘 이동하실 때는 대중교통이나 차량을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강한 햇볕 아래 또 뜨거운 열기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무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불쾌지수와 식중독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니까요.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요. 청결에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은 29도에 머물겠지만 영덕은 33도, 포항 34도, 경주 37도로 뜨겁겠습니다. 울릉도의 낮 기온 29도, 독도 26도고요.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가뭄의 갈과 무더위를 식혀줄 단비가 간절한데요.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한여름밤을 뜨겁게 장식할 제14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단순한 불꽃쇼가 아닌 다양한 공연 요소가 가미됐는데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을 즐겨야 할지 김기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14번째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오는 2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간 열립니다. 균형 있는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형산강 체육공원과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번갈아 개최되는데 메인 행사인 국제불꽃쇼는 형산강에서 개막식과 폐막식, 데일리 불꽃쇼, 버스킹 페스티벌 등은 영일대에서 열립니다. 지난 1월 출범한 포항문화재단이 이번 축제를 전담합니다. 공무원에서 민간 전문가로 바뀌면서 행사 요소에 적잖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원래 문화재단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불빛과 불꽃과 무용이 있는 새로운 공연이 선보일 것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올해는 또 시민이 축제에 참여합니다. 불빛 프레이드에는 예술 강사가 함께해 시민의 예술적 수준을 높여줍니다. 상설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모래 언덕을 이용한 샌드 썰매와 영일대 해상 누각의 설치 미술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에는 뭐니 해도 주제 공연입니다. 29일 토요일에 펼쳐지는 주제 공연에서는 무려 10만 발의 불꽃이 포항에 빛이 되어 밤하늘을 날게 됩니다. 이번에 그 불꽃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다른 지역에서 보지 못할 연화 공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트 불꽃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고요. 포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불꽃 축제가 올해부터는 포항에서만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는 이달 말 개최되는 국제불빛축제에 허가받지 않은 수상 레저 장비와 노점상의 진입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습니다. 포항시와 해경은 형산강 바깥바다와 안쪽 강가에 해경정구와 보트 10척을 배치해 축제 특수를 노린 크루즈 선박구와 레저용 보트, 요트의 안전구역 침범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위생관리와 도로 점용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노점상 잠정 허용 구역을 폐지하고 견인차를 상시 대기시켜 노점상 입점을 원천 봉쇄키로 했습니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시장 출마 예상자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현 시장이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등 각 정당과 무소속 등으로 6명 안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최양식 시장은 최근 임기 7년을 되돌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3선 도전에 무게가 실린다는 여론입니다. 재선을 통한 행정의 안정감이 장점으로 꼽히는 반면 시민사회와의 소통 능력은 약하다는 평가인데
탈원전 등 새 정부의 정책을 경주시 발전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북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역대 최고인 22.89%의 득표율을 이끈 임백은 동국대 교수는 여세를 몰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개혁적인 경제 전문가이자 시민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정치 신인이라는 점이 부각되지만 행정 경험 부족과 자유한국당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주의가 걸림돌입니다. 박병훈 전 경북도 의원은 바른정당으로 옮겨 경주시장에 두 번째 도전합니다. 지난번 시장 선거에서 24.4%의 득표율로 인지도를 높였고 경주 토박이로 친화력이 뛰어나지만 바른정당의 지지도가 워낙 낮고 자유한국당과의 정책적 차별성이 약하다는 여론입니다. 준하경 전 경북부지사는 경북지방행정연수원장 자리를 그만두고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실상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지방과 중앙을 오가며 쌓은 폭넓은 행정 경험이 최대 강점이지만 외연 확대를 위해선 소통 능력과 개혁성을 보강해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이 밖에 지난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킨 권영국 변호사와 이동우 경주엑스포 사무총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진정으로 경주 시민을 위하는지 또 가치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능력이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7월 초 시작된 늦은 장마의 영향으로 올해 적조가 8월 초중순쯤 다소 늦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대응 대책반을 구성해 동양구와 남해안 양식장을 중심으로 고수온 적조 대비 맞춤형 기술 지도를 이달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적조 예찰 정보를 양식 어민들에게 제공해 적조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주의 한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또 다른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자 측에서는 기준치 하라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불찾기 소음과 모래먼지 등을 참지 못한 주민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공사장 주위에 펜스가 쳐져 있지만 아파트 벽과 마주하다 보니 주민들은 밤낮으로 소음과 진동 등에 시달리다 병까지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지진 왔었잖아요. 그때 내가 놀랐는 게 그게 지혈이 안 돼도만은 요번에 여기 공사하면서 내 불안하고 내가 쫓기는 거 같고 내가 무슨 죄진 거 같고 이래가 병원에 신경정신과를 하니까 공황장애가 생기는 기라요 요새. LH가 임대 아파트를 짓고 남은 부지에 아파트 2개 동을 짓는 공사로 지상 13층, 15층에 2개 동이 들어섭니다. 주민들은 공사 과정 피해뿐만 아니라 고층 아파트가 완공 뒤 일조권 침해 등의 피해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6집, 7집은 악마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를 참 이미 공사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참 끝날 것도 아니고 이래가 아이고 이래가 답답해서 하는 주민들은 또 공사 중 통행 불편은 물론 기존 버스 정류장까지 옮겨가는 등 생활 불편 등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밤에도 문 닫아야 돼요. 냄새가 나가, 이 새 냄새가 나가지고 목이 막 우린 다 이거 기관지가 좀 남한 사람들이 안 좋잖아요. 그래가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잠 자다가 보면은 못 견뎌. 막히고 막. 공사 관계자는 법이 정한 기준치를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가 소음이나 번지나 진동을 정말 최대한 제거하고 공사를 지키도록 하고 다니는 업체를 하고 있어요. 공사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도 관할 당국은 국책 사업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습니다. 그거는 LH에서 하는 공사로 국토교통부 승인받아서 하는 공사여가지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LH 영천지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230여 세대가 들어서는 이 아파트 공사는 오는 2019년 5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집단 민원 제기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가뭄이 심각한 가운데 경주시는 덕동댐의 수위가 더 떨어질 것에 대비해 지난 13일부터 보문 보조 취수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문 보조취수장은 형산강의 수원을 이용해 덕동댐 수량의 30%가량을 공급하는 시설로 덕동댐 수위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가동해 수위 저하를 지연시키는데 현재 덕동댐의 수위는 59%로 다소 여유가 있지만 기상청의 장기 가뭄 예보에 따라 선제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평균 강우량이 207mm로 전년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6개 정수장 가운데 복류수가 부족한 곳에는 광역 상수도를 대체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과 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사상 처음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협상에 나선 지 무려 4년 만으로 급식 조련 등 도내 학교 비정규직 7천여 명의 처우 개선이 기대됩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중학교 급식실이 분주해집니다. 한여름인데도 위생복과 고무장화로 중무장한 조리원들이 열기를 내뿜는 가스불과 찜기 옆을 쉼없이 오갑니다. 조리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냉방시설이 없었다면 조리실은 금방 찜통으로 변합니다. 좋은 편이죠. 옛날 대면 많이 좋아졌죠. 시설도 조금 나아지고. 그러나 시설 개선이 아직 되지 않은 15% 정도의 소규모 학교 조리원들은 여름만 되면 사투를 벌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주 결국 충북에서 조리사 1명이 탈진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쓰러지고 현기증 나고 넘어지고 하면 그 다음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만이라도 일어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이렇게 조리사를 비롯해 근무 여건 개선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학교 비정규직 소속 노동조합 3곳이 이영우 경북교육감과 사상 첫 단협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90여 차례 협상을 거쳐 192개의 합의사항이 단체 협약에 담긴 것으로 2013년 첫 교섭을 시작한 지 만 4년 만의 성과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협 체결을 미루던 경북교육청은 대선 직후 교섭에 속도를 내면서 학교 비정규직 7천여 명을 이른바 경북교육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데 동참했습니다. 그 미묘한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4년간 걸쳤는데 보수도 차츰차츰 현실화될 수 있도록. 양측은 매년 한 차례 임금 협상과 2년에 한 번 단체 협상을 통해서 경북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박희정 포항시의원은 어제 열린 임시회에서 순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시정 질의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자연과 어우러진 균형 있는 하천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드러났듯 실제로는 형산강 환경 문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실익이 없는 형산강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하고 순오염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포항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어제부터 나흘간 임시회를 열고 포항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사업조사특위 구성 등 10여 개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대구 경북 발전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지지율이 급락하며 보수의 텃밭조차 안심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인데 앞으로 지역 현안과 예산을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발전협의체 창립대회 겸 예산정책 간담회에는 홍준표 당대표 등 당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천년 가난을 벗어나게 해준 그런 중심 세력들, 그 세력들이 앞으로 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대구 경북 20명의 소속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발전협의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하며 겪고 있는 위기감 때문으로 지역 현안 챙기기 등 지역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식이 자라서 부모한테 잘하듯이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대구 경북 예산, 현안 이런 문제들을 대구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건설 등 10가지 주요 현안을, 경상북도는 광역 SOC 구축 등 5개 분야 44개 사업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법을 만들고 또 정부 정책에 반영해서 반영하고 특히 또 예산 처리돼서
예산에 대해서 확보 방안 등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지역의 현황과 또 지역의 미래를 열어나갈 그런 이 과제들에 대해서 대구 따로 경북 따로가 아니라 대구 경북이 똘똘 뭉쳐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오랫동안 특정 정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며 보수의 텃밭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바뀌고 정당 지지율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TK 특위에 이어 자유한국당 대구 경북 발전협의체가 출범하는 등 대구 경북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구애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질입니다. 동해안을 대표하는 해변축제인 제7회 울진 워터피어 페스티가 오는 29일부터 9일간 엑스포 공원과 망향정 해수욕장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축제는 낮에는 주로 체험 위주, 밤에는 음악 공연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은어 잡기와 워터 장애물 경기, 수상 디스코 팡팡 등 다양한 체험과 7080, 비보이, 락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전통어로 방식인 투망 체험과 뗏마 타기 체험 등 울진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가족 단위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동해선 포항 영덕 구간 열차가 8월 30일부터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시운전 열차를 시속 150km 속도로 운행하면서 교량 성능 시험 등 모두 68종의 시험을 하고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게 됩니다. 시설공단은 지난달 30일 포항 영덕 구간에 대한 주요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시운전 열차 투입에 앞서 어제부터 오는 26일까지 철도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동지역 4,500원, 읍면지역 3,000원이던 주민세를 올해부터 지방교육세 1,000원을 포함해 11,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지난 18년 동안 인상 없이 유지되어 오다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료 비용에도 못 미치고 정부의 강력한 인상 권고 등의 영향으로 포항시를 마지막으로 경북 23개 시군이 인상을 완료했습니다. 포항시는 증가되는 재원은 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수건 사업에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5년간의 불국사 3층 석탑의 해체 수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불국사 3층 석탑 수리 보고서 2권을 발간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보고서가 석조문화재 수리 방법론을 제시하는 기술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고 주요 도서관과 연구기관 등에 배포키로 했습니다. 지난 742년 건립된 불국사 3층 석탑은 1036년에는 지진으로 1966년에는 도굴로 일부 훼손됐고 지난 2010년 상층 기단 덮개석에서 균열이 발견되자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체 조립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가 대구 경북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내년 1월까지 동해안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계획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첨단 수산 기술과 동해안 5대 전략 품종 개발 방안, 수산 전문 인력 양성과 관리 방안 등 앞으로 10년간의 기본 계획을 담을 예정입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장신 중앙수비수 오도현을 성남FC로부터 임대 영입했습니다. 포항과 성남은 어제 공격수 김동기와 수비수 오도현을 6개월간 맞임대하는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오도현은 후반기 안정된 수비로 포항을 상위 스플릿에 올려놓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 완델손, 김승대, 오도현을 영입하며 공수를 보강한 포항은 올스타전 휴식기 이전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구와 제주로 이어지는 원정 2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발효 중인 폭염특보 현황입니다.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상도는 유독 폭염경보가 많이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하루 종일 얼마나 뜨거운 하루를 보내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오늘 이동하실 때는 대중교통이나 차량을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강한 햇볕 아래 또 뜨거운 열기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무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불쾌지수와 식중독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니까요.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요. 청결에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은 29도에 머물겠지만 영덕은 33도, 포항 34도, 경주 37도로 뜨겁겠습니다. 울릉도의 낮 기온 29도, 독도 26도고요.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가뭄해갈과 무더위를 식혀줄 단비가 간절한데요.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